네, 안녕하십니까. 레이더님, 어서오세요. 자, 4월 2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신혜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 위닉스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있는 차트, 또, 여러분들 도움되시는 그런 차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제가 상담해 드리니까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네, 매니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시장은 물건이 많은 다양한 물건이 많은 풍성한 네, 그런 마트에 간 느낌이었어요. 네, 회오리님 어서 오십시오. 아, 여러분들이 이제 기법을 하나 배우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얻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종류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 훨씬 이제 싸움을 잘 하시겠죠. 제가 단타도 보여드리고 중장기도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몇 가지 테마들이 좀 뒤엉켰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점점 하루씩 지금 남북 정상회담 날짜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뉴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현대건설 우선주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이런 거 보면은 네, 7114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줄었죠. 예, 하지만 여전히 그 잔여 파동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음, 그 제가 그 뉴스에 관련된 사안, 그러니까 이제 재료 매매죠. 예, 재료 매매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셔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 그 드루킹인가요?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요. 드런킹인가 드루킹인가. 네, 그 뉴스가 연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번지죠 옆으로. 네이버로 불똥이 튀었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도 구글처럼 이제 뭐 댓글 같은 거 그런 거 좀 없애버리고 좀 구글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내일 뭐 그 관련 무슨 예. 그러니까 이제 메인 뉴스가 연일 계속해서 때리다 보니까 그것이 예, 힘이 작용돼서 주식시장까지 밀려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고 말았으면은 끝났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그 여파가 지금 이 YTN으로 이제 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 보니까 예, 드루킹 파문 때문에 YTN 등 미디어주 강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지금 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상한가 올라갔는데 드루킹 사건 때문에 이제 미디어주 강세다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요. 예,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거죠. 예, 그 진실은 알 수 없는데요. 예, 나중에 보면은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다.
예. 작업을 끝내놓고요. 상승을 해서 이제 팔아먹으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데, 이런 뉴스는 핑계에 불과했다. 근데 진짜 뭐 그것이 어떤지 뭔지 그 진실은 알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것을 알아내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걸 분석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네. 그 뉴스의 진실을 어떻게 막 이렇게 믿거나 아니면 그걸 파헤치거나 그걸 분석하려고 하는 순간 예, 복잡해집니다. 음, 자, YTN 이렇게 상한가 이렇게 갔고요. 어, 그 다음에 SCI 평가 정보 오늘 이제 상한가 가게 됐는데 얼마 전 방송에 이제 녹화 영상에 제가 이 SCI 평가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 SCI 평가 정보를 유심히 보고 있다. 예. 장중 단타하면서도 봤는데요. 그 외에도 좀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해드린 적이 있고, 네.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상한가 이후에 조정했다가 다시 상한가. 그러면 이제 이 차트 속에 이제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상한가 나올 줄 알았다면은 하루 전에 샀으면 됐잖아요. 나올 줄 모르니까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래량은 줄고요. 몰랐다는 거죠. 예. 근데 누군가는 알았겠죠. 예. 몰랐고. 예. 자, 이것도 이제 뭐냐면 오늘 SCI 평가 정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상한가에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 회사가 1분기 영업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었다. 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쭉 상한가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흑자 전환됐다는 이 뉴스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 머니투데이 아니 이 인포스탁 뭐 머니투데이 이런 뭐 기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혹은 그 회사의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예. 어, 그러니까 결론은 예, 그 핑계고요. 예, 연막 작전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저 정보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네. 저 정보 알았다면 미리 샀으면 됐겠죠? 그러면 바로 오늘 30% 법니다. 예. 그러면 1억 넣으면 하루 만에 3천만 원 법니다. 자, 아침에 샀으면요. 3천만 원 버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회사 저기 영업이익 잘 나왔다는데 좋아 보이는구나 앞으로. 그래서 여기 가서 사야겠다. 이렇게 순진한 분들은 없으시죠? 예, 없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그 뉴스를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뭐 경제신문을 오랫동안 구독하셔갖고 경제를 보는 좀 눈이 생기셔서 그래서 매매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났다는데 하면 그걸 순간적으로 분석해 갖고 사야겠구나 이렇게 하셔서 늘 수익을 내시면 그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해서 돈 버시면 땡입니다. 예. 어떻게든 돈을 벌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이 세력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근본적인 관점을 바꿔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 뉴스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와 관련된 것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배우러 오시고요. 자, 그리고 저한테 수강을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꼭 저한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혼자 독학을 하셔도 되고요. 다른 데 가서 배우셔도 되고요. 예, 어쨌든 실력을 향상시켜서 수익을 내잖아요.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노력하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으시다면 모르겠는데요. 어떻게든 노력을 하셔서 어, 주식에 어떤 눈을 뜨셔서 예, 좋은 수익을 막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제 수강생분 그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수많은 책과 수많은 강사들을 만나봤는데 다 실망스러웠다. 그런데 제 방송을 오랫동안 어, 이제 보시면서 이제 신뢰감이 쌓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셔서 그동안의 어떤 목마름, 갈증 같은 것이 좀 많이 해소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들게 그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사나 어떤 책을 만난다는 것이 한 번에 이렇게 딱 만나지기가 사실 쉽지 않죠. 예.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한 번에 딱 만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아, 저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수익냉 종목 단타 3분봉 매매법 해인. 어제 제가 신혼에서 이제 손절 나고 7114님 감사합니다. 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 공개 방송은 진짜 여러분들 없으면 제가 혼자서 방송을 하기가 뻘쭘해서 방송을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와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진짜 공개 방송이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어제 손실 나고 나서 이제 오늘은 수익을 2.3% 정도 이제 수익을 냈는데 이 해인이라는 종목에서 수익을 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며칠 전부터 주가가 아주 이렇게 막 폭등하고 있죠. 예. 이 차트가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제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되는 모습도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에 관련된 부분도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5일선 찍고 반등하는 그 패턴도 여기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십자봉 나오고, 제가 어제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우림기계. 네. 제가 어제 이거 보여드리면서 여기 이제 십자봉 나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해인처럼 이렇게 이제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해일은 이제 어제 상한가 나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상당히 강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상한가 나오고 나서는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밀리는 편이에요. 보통은. 근데 여기는 제가 순간 이 현상 가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했어요. 예. 보통 이 현상 잘 못 가잖아요. 근데 그만큼 강한 흐름이 오후에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 강한 흐름 덕분에 예, 요 시간 이후에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3%인데 한 번 수익으로 2.3%를 주로 냅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매매를 했습니다. 한 번 먹고 또 먹고 그 두 개를 합한 것이 2.3%입니다. 즉 뭐냐면 한 번 수익 냈을 때 수익이 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합산되면은 그렇게 좀 프로테이지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회의는 오늘 제 3분봉 매매법에 대해서 아주 적합한 정석적인 모습을 잘 보여줬다. 그런 또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이제 어제 내가 이제 손절난 게 이제 신원인데요. 제가 이제 손절이 한번 나면은 그 종목을 좀 며칠 더 지켜보는 편이에요. 아, 차원호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추이가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올라가려나 그런 것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네, 보령 메디앙스 질문 주셨는데요. 볼까요? 네, 284만 주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상승 추세를 쭉 타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는 것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중간에 큰 고점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지점에 와 있는데 아마도 이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조금 더 이렇게 뭐 무너질 수도 있겠죠. 있는데 무너지더라도 아마 다시 또 회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종목에 대해서 상승 추세다라고 이렇게 딱 결판을 내놓으면은 그러면 그 외에 무슨 이야기들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고 사실 하락해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상승 추세라는 것은 무조건 상승하다는 전제하에 이 이야기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 중이니까 더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네, 네 레이다님, 엘컴텍. 네, 두 분이 지금 같은 종목을 뽑아 주셨어요. 네, 여기도 지금 보면 상승 추세 중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고점이 지금 결판이 나지 않았고 계속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하락하면은 저가 매수 기회. 예. 근데 하락을 할지 안 할지가 좀 애매합니다. 재미있는 정보 하나 볼까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저한테 물어본 건데, 지네요. 대한항공 뉴스가 지금 연일 나오고 있죠.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딱 한마디입니다. 뭐냐면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이번에 이 대한항공에 불어닥친 이런 악재는 순간일 뿐이다. 결국에는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그러면은 그 악재에 의해서 내려오는 가격은 저가 매수 기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제 제 말이 맞는지 이제 결과를 보면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떨어지면 사고 싶은데 생각보다 주가가 빨리빨리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막 쭉쭉쭉쭉 떨어질 줄 알았더니 안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이 가격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면은 사고 싶다. 그날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회사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좀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의 지금 심리가 사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다들 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 이번 사태는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다. 예,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 네, 주식을 조금 이제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배워지는 것도 정말 무시 못하죠. 어, 4년 전에 그 땅콩 회항 사건 있을 때, 대한항공 주가가 흔들렸을 때, 또 예전에 또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흔들렸을 때, 다 그 저가 매수 기회였죠.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뭐 다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었고, 뭐 대마불사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음, 근데 이제 보면은 뭐랄까 주식은 항상 그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위기 상황이 저가 매수 기회예요. 음.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런 뉴스에 관련돼서 빗대어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음, 방금 보면은 이제 이런 뭐 나이백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나이백 말고 그 SCI, 예, 요거 설명드릴 때, 자, 상한가를 만들고 조정을 하는 구간에서 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상한가 나왔는데 상한가 나올 줄 몰랐으니까 안 샀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왜냐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 매수를 해야겠죠. 예. 음,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어떤 위기 상황일 때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때가 이제 매수할 때다. 예. 근데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안 사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죠. 예. 근데 결국에는 하락이라는 것은 나중에 회복이 된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이거에 대한 어떤 믿음, 자신의 구사하고 있는 매매법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런 교감을 여러 번 느끼고 그렇게 돼서, 예, 신뢰성이 쌓이게 되면 그 매매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부와 훈련, 경험, 그렇게 해서 그런 기법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SCI 평가 정보도 공부의 뭐 대상이 되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땡땡땡을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충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한 90% 정도의 적중률을 보여요. 이게 또 말도 중요한데요. 왜 90%의 적중률을 보여야 할까? 그리고 90% 적중률이란 무엇인가? 왜 90%여야만 하는가? 이것은 뭐냐면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제로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느끼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 급등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급등 시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그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가격에 격차가 생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계속 하락으로 밀려 내려가다가 내려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하고 비유하면 좋냐면, 우리가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온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습도를 맞춰주면 어떤 식물이 이렇게 잘 자랄 환경이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만한 환경, 습도와 온도가 이렇게 딱 구성이 되면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 확률은 90%고요.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 그러니까 상승할 만한 좋은 환경 구성을 이렇게 딱 해주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근데 그것이 90%가 적중률이 맞아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갔다가 안 갔다가 그러면 그 예측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90%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매매라는 것 자체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까지는 접근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비유하자면 어떤 뭐 음악 오디오 애호가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스피커에서는 어떤 노래를 틀었을 때 들려야 되는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야, 당신은 음악을 굉장히 예민하게 듣고 있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음악 애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듣는 거예요. 근데 전업 투자자들은 바로 그런 음악 애호가하고 비슷한 거예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망하면 안 되죠. 단 1%라도 망하면 안 되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99.99% 확률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괜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치킨집을 이제 오픈하셨는데 이분은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90%의 성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생각의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목표 지향점이나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어떤 차트를 봤을 때 받아들이는 감각이나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닙니다. 매수를 하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들어가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매수하면 그 다음에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매수한 가격이 최저가여야 합니다. 매수한 이후로 가격이 밀리면 안 됩니다. 왜냐? 매수한 이후에 가격이 밀렸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성공률도 90%여야 하지만 매수 타점에서 밀리지 않는 확률도 90%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락을 했다가 반등해서 올라가서 먹는 이런 매매법이 아니라 매수를 하고 바로 직상승하는 매매법을 구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아주 빙산의 일각에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일단 매우 진지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준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생각의 어떤 레벨이나 수준이. 이것은 뭐 잘난 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업 투자자에게는 이 매매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시작하면 절대 망하시면 안 돼요. 망하시면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이 불행해지죠. 근데 사실 아주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게 되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질문하시면 그 사업에 관한 얘기도 제가 많이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자, 오늘 못다한 얘기는 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하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2부 실전반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